예, 오늘도 구독자분의 학습법 문의 댓글 답변을 영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천일문 입문은 중학영문법 1학년 수준까지 공부한 학생이 공부해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댓글이었어요. 자, 이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중학교 1학년 수준 영문법, 이게 뭔지를 정의 내려야 합니다. 먼저 제가 생각하는 진정한 중학교 1학년 영문법 정의를 말씀드릴게요. 말 그대로 영문법 다 배우는 건데, 그 다 배우는 영문법의 예문의 수준이 중1 수준인 거예요. 즉 카테고리 상으로는 안 배운 게 없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I wish 가전법이라든가 이때 강조구문, 도치 이런 식으로 배운 거에 비해서 효용성이 떨어지는 그런 것들은 중1 때 카테고리 상으로 안 배워도 좋다, 아니 오히려 배우지 않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보통 대부분이 인식하는 중1 수준 영문법이라는 게 수평적인 의미가 아니라 수직적인 의미를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빈도수가 좀 떨어지는 것들은 진짜로 나중에 배우는 것도 괜찮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가령 관계대명사는 어떨까요? 시중에 중1 영문법 책들 보면요, 대부분이 관계대명사가 안 들어가 있고 심지어 분사가 안 들어가 있는 경우도 많아요. 물론 다 기획 의도가 있긴 합니다. 특히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의 개념을 안 다음에 그 다음에 배울 수 있는 거라서 1단계가 아니죠. 그러니까 2단계인 거죠. 그래서 중1 때는 1층을 먼저 쌓고 그 배운 개념 바탕으로 위에 걸 쌓아 올린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런 기획인 거죠. 그런데 그건 알겠으나 사실 중1 학생이 영어로 된 글을 읽을 때, 뭐 영화, 드라마, 뉴스 이런 걸 들을 때, 그럴 때 이 학생은 중1 학생이니까 관계대명사를 사용하지 않은 문장만 들려줘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내가 보는 텍스트에 관계대명사 나올 수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중1 학생이라도 굵직굵직한 포인트는 다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즉 제가 생각하는 문법의 정의는 가로 느낌이면 보통 시중에 출판되어 있는 책은 세로 느낌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댓글 주신 분께서 중1 수준 영문법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제가 추정하기로 이 세로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일문 입문편은요, 일단 세류 공식 자료를 살펴보면 예비 고1 교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개정되기 이전에 중학교 대상의 책이었어요. 그런데 이 책이 개정이 되었지만, 바뀌었지만 솔직히 예문의 수준이 그렇게 비약적으로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왜 예비 고1을 커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냐면요, 트레이닝북 때문입니다. 원래 트레이닝북이 기본편밖에 없었는데 입문편에도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모든 시리즈에 생겼죠. 이 트레이닝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걸 하면 본책을 바탕으로 트레이닝북을 해가지고 예비 고1까지 커버가 된다, 이런 느낌인 거예요. 물론 출판사의 공식 의견은 아니고 저의 의견입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천일문 입문편은 중학교 영문법을 다 커버하고 있어요. 중1, 2, 3 목차를 보시면 알겠지만 문법에 필요한 걸 다 다루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학생이 중1에 해당되는 그 카테고리만 배운 상태로 천일문 입문을 하면요, 그래도 괜찮은데 좋은데 반드시 강의를 들어야 합니다. 처음 부분 배울 때는 쉬울 거예요. 그리고 막 조동사, 수동태 이런 거 할 때 내가 배웠던 거네? 이런 식으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런데 당장 투 부정사, 동명사, 분사, 관계대명사 이런 거 나올 때 조금 당황하거나 생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은 게 천일문은 예문을 바탕으로 하는 책이라서 내가 그 예문을 보다 보면 한 페이지에 있는 문장이 서로 다른 문장이지만 그 문장 속에는 공통적인 그 유닛의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알아서 이게 이런 식이구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처음 보는 개념이라 하더라도 와닿긴 합니다. 이게 천일문의 장점이죠. 그런데 아무튼 개념 자체를 배웠던 적이 없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독학은 추천하지 않아요. 반드시 강의를 듣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문을 통암기를 하는 걸 추천드려요. 원래 통암기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잘 안 하죠. 그런데 중1에 해당되는 카테고리만 배운 상태의 학생이라면, 특히 처음 보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만큼은 통암기를 해가지고 체화를 시켜야 더 안전한 거예요. 통암기만큼 확실하고 안전한 방법이 없어요. 그럼 만약에 통암기를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하죠. 자기가 잘 모르겠는 부분을 선정해가지고 다른 교재를 사서 그 부분에 대한 연습 문제를 더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천일문 입문편을 하면서는 그 트레이닝북을 꼭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도 문제가 뭐 100개씩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부족한 개념을 메꾸기 위해서 좀 두꺼운 책 있죠? 그런 걸 사서, 그러니까 문제 은행식도 괜찮아요. 그때는 사서 약점만 보완한 개념으로 풀어보면 천일문이라는 뿌리에서 확장되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말이 조금 장황했던 것 같은데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생각하는 중1 수준의 영문법이란 가로 느낌이다. 대부분의 카테고리를 다 배우지만 그 예문의 수준이 쉬운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중 교재가 그렇게 의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어 있냐? 세로로 되어 있는 거예요. 세로로. 그래서 중1 때 배우는 문법과 중2 때, 중3 때 배우는 문법이 겹치기도 하겠지만 서로 개별적인 항목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중1 문법만 한 상태라면 이 뒤에 것 중에 안 배운 게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천일문 입문편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내가 천일문을 보면서 배웠던 게 나타날 수도 있고 처음 보는 게 나타날 수도 있다. 그래서 강의를 꼭 들어야 한다. 그리고 트레이닝북은 필수다. 애초에 필수인데 이때는 더 필수인 거죠. 그런 다음에 그래도 부족하면 다른 교재를 사가지고 그 부족한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 찾아가서 연습 문제를 풀어보면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통암기다. 이렇게 정리해볼 수 있겠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양쪽 다 추천합니다. 양쪽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지금 계획처럼 중1 것만 한 상태로 천일문 입문편 하는 거, 이것도 괜찮은데 중2, 중3 이 카테고리 상으로 다 배운 다음에 천일문을 하는 것도, 혹은 아예 문법을 확실하게 딱 잡아버린 다음에 천일문 기본편을 하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택인 거죠.